본인 어떻게 왜 붙은 거로 생각하세요? 왜? 계속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런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오프 스튜디오 대표 김준영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영님을 알게 된 거는 이 계정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내추럴 크리에이터라는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어떤 계정이고 간단한 본인 소개까지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오프 스튜디오 대표 김준영이고요. 제 내추럴 크리에이터라는 인스타 계정은 제 공식 계정은 아니고 개인 계정인데 학교 다닐 때 했었던 그 건축 작품들 포트폴리오를 저장해서 제가 살펴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처음에는 했다가 지금은 제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그 패턴 디자인 그거를 이제 타일로 표현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림 일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세한 설명들은 생략이 되어 있고 저에게는 이제 그림 일기장으로 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영님의 인스타 계정 내추럴 크리에이터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건 다 저기 포트폴리오에서 쓰셨던 이미지들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학부 졸업하자마자 바로 1호제에 들어가셨다고요? 네. 저는 단국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졸업과 동시에 1호제 건축사 사무소에 입사를 하게 됐고 근 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지금 오프 스튜디오라는 제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인터뷰 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이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진짜 하드 카피로 되어 있는, 네. 그리고 보면은 색깔별로 네. 묶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었는데 네. 이 전체가 이제 포트폴리오인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사실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저의 이전 기록들을 담아내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책자로 기록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한 학기마다 그 책으로 제작을 하고 그거 책을 묶어서 보관할 수 있는 가방까지도 되게 작게 한번 디자인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총 저는 2권을 만들었고 한 권은 제 집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1호제 입사할 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가져오셨다면서요? 나오실 때. 네, 그렇죠. 다시 아니 퇴사할 때 보니까 그게 책장에 꽂혀 있어서 너무 오랜만에 발견해서 둘러보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나왔죠. 그럼 이 포트폴리오 하드카피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본 게 이제 1호제에서 갖고 왔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포트폴리오의 원본은 좀 더 크기가 커요. 그래서 제가 1호제 입사할 때 면접했을 당시에도 그거를 들고 가긴 했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제 한 장 한 장 드로잉을 그릴 때 A1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원본은 A1이고 그거를 이제 뭐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축소하고 레이아웃을 조금 변경을 해서 지금 요 A4 사이즈의 자그마한 책으로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본은 A1 사이즈예요. 포트폴리오의 원본이 A1 사이즈라고요? 예,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큰 데다가 그렸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에 몇 개가 있을까요? 그 A1짜리가 중간에 들어간 것도 있고 다른 거는 좀 이렇게 레이아웃을 한 게 있어서 사실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긴 한데 야, 이것들이 다 A1 사이즈예요? 네. 손으로 스케치 하시는 걸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작업은 일단 손으로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그 그래픽 작업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개가 이제 섞여 있는 그림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아래쪽에 컨텐츠가 또 많네요. 전 사실 그 위쪽에 패턴 보고 네네네. 계속 이쪽으로 밀고 가시는 분인가 싶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제가 지금 당시에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경험을 했거나 한 일들에 대해서 키워드 혹은 문장을 뽑아내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패턴화 시키는 거죠. 실제로도 저거는 이제 종이 타일이고 10cm 10cm짜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록해두고 있어요. 이제 포트폴리오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앞쪽에 어반이라고 앞에 붙여놨는데 네. 도시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앞에 붙인 것인가요? 저는 건축을 하고는 있지만 건축은 도시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시에서 경험을 하면서 즐거웠던 일도 굉장히 많아서 그 도시와 건축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표제로는 어반 아키텍처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그런 건축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컬러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반 컬러라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각자의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거를 구글에다 구글링을 했을 때 그 보여지는 이미지, 혹은 부산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저는 수원 출신인데 수원이라는 단어를 적었을 때 보이는 이미지 조금씩 다르거든요. 같은 한국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고 그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축 활동이 건축가의 역할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반 컬러라는 단어를 썼고, 사실 요거는 이제 표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목차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1, 2-2, 3-1, 3-2 이런 식으로 돼서 제 포트폴리오에는 3-2, 4-1, 4-2, 5-1까지만 이제 작품이 기재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색깔이 안 칠해져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포트폴리오 책자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 컬러도 요 컬러들과 동일해서 요걸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의 점들은 이제 방학 시간을 표현한 건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제 스케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방학 때마다 여행을 다녔어요. 국내에 한 번, 해외에 한 번씩은 꼭 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가서 제가 경험을 했던, 지냈었던 그런 도시들을 기재를 한 목차가 될 수 있겠고요. 나라를 되게 많이 가셨네요. 네, 저는 뭔가 제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건축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여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3학년 2학기 작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이트를 맨 처음에 방문을 해서 그 첫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내가 이 사이트에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갔을 때 어떤 장면으로 보일지를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을 하거든요. 그 상상한 이 이미지에 가장 부합한 것을 찾아내요. 그거는 자연적인 사진이든 어떤 건물의 사진이든 그건 가리진 않지만 이미지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사이트가 어디였어요? 이제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는 신발 도매상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고 긴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었던 거죠. 그 아케이드 같은 이미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번 키워드로 삼았던 거예요. 리니어한 그런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그래서 서울의 옛 지도들을 이제 살펴보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미래 그 서울 도시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 리니어한 정체성이 계속 지속되어 간다는 거를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청계천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좁고 긴 유전자를 이 건물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좁고 긴 건물들을 그럼 청계천변을 따라가면서 한번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먼저 조사를 했고,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좁고 긴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쓰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대문 역사박물관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프라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본 이미지고요.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제가 디자인을 하고 싶었었던 거는 스케치로 한번 그려봤었는데 무언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연적인 무언가, 그 하늘에서 그냥 새가 똥을 싸든 아니면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그런 것들이 뭔가 한 군데 몰려서 이 엑기스가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어딘가 이렇게 받아지는, 하늘은 굉장히 넓은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좁고 긴 이미지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스 스터디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죠. 뭐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으려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파여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요 각 섹션들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되게 다양한 그
공간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을 사람들이 이제 향유한다면 되게 재밌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섹션을 그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새가 날아다니면서 뭔가 분비물을 배출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뭔가 녹지가 있었으면은 처음에는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자연적인 요소들이 한 가운데로 이제 흘러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이 기존의 그 프로그램은 유지를 해서 그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이제 요 뭔가 정원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오픈이 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봤을 때 이 뒤에 어렴풋이 다른 식으로도 뭔가 공간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면을 들어가기 전에 되게 컨셉추얼하게 그 제가 생각하는 느낌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던 건데 되게 어두운 공간이 일단 펼쳐지고 그 가운데에 굉장히 좁고 길게 이 뭔가 녹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이끼가 있는 바닥에 관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안개까지도 펼쳐지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매달려 있는 정원이 들어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여기 굉장히 다양한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컨셉추얼하게 표현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플랜으로 들어가서 1층에서부터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은 1층은 뻥 뚫려 있어가지고 1층에 대로변이랑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들이 위치를 하게 되고 2층 데크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요 위에 있는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정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업시설들은 바깥에 그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닌 이 가운데 있는 요 정원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슬로프들을 따라 올라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정원들을. 지붕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요 부분은 이제 지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예 뚫려 있어야 된다라고. 교수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저는 매 학기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제 작품이고 제 상상이다 보니까 일단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생각이어서 그러고 보니까 포트폴리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졸업작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3학년 1학기 때 작품이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제 성격에서 비롯된 건데 저는 정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딱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그런 타일 디자인을 하게 된 거기도 하고 타일을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졸업작품을 보여주는 게 첫 인상부터 굉장히 파워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부터 내 작품을 넣었죠. 1호제가 합격하기 되게 힘든 곳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딱 한 번에 붙으셨네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저는 단국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그랬는데 다른 과는 지원을 하지 않고 건축학과만 지원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학과를 가고 싶어서 건축학과만 지원을 했고 회사를 입사할 때도 1호제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1호제의 어떤 주택 작품을 보고 그 승효 선생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와닿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관심이 어렴풋이 있었던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건축의 형태로서 제 취향을 건드렸다라기보다는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된 옛날 회사이긴 하지만 브랜딩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나중에 졸업을 하면 1호제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1호제만 지원을 한 거죠. 이게 떨어지면 다른 데 지원해보지 뭐.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도 뭐 장수나 크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그 당시 입사할 때는 포트폴리오 뭐 용량 제한 이런 건 딱히 없었나 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그 20장짜리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1호제 입사할 때 그 맨 처음에는 포트폴리오랑 이력서를 받아서 합격이 되면은 2차로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어떤 과제를 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 합격한 사람들끼리 시험을 보고 설계 시험인가요? 설계하는 시험? 그 시험은 그때마다 달라요. 아, 네. 시험을 보는 와중에 이제 중간중간 한 명씩 내려가면서 밑에서 이제 발표 면접 시험을 보거든요. 그때 그 발표 면접은 20장짜리로 이제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 그때 간단하게 졸업 작품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로제 갈 때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졸업 작품을 끝내고 당연히 여행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입사를 해야 되니까 그 입사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이로제 홈페이지에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그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이런 팝업 창이 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 지금은 뽑는 기간이 아니구나 해서 저는 여행을 그냥 갔는데 가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그게 이제 공지사항 그 탭을 눌러가지고 들어가야지 그걸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났더라고요 하루가.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잘못됐는데 싶어서 그날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들고 그 다음날에 이제 찾아갔죠. 일단 이로제에 찾아갔어요.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프론트 데스크에서 내가 여기를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 시기를 깜빡했다, 실례인 줄은 알지만 혹시 한번 제 거를 봐주실 순 없겠냐 그러는데 거기에선 당연히 이제 차단을 당했었죠. 그러고 제가 이거는 이대로 돌아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거기서 계속 버텼어요. 그냥 계속 버텼어요. 담당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기다린다고 하고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담당자분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보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제 거를 가져가셨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한번 시험 보러. 가져가신 분이 누구예요? 사원? 아니요, 본부장님. 진짜? 네, 본부장님. 어떻게 만났어요? 기다리다가? 제가 계속 앞에서 이제 주구장창 서 있고 막 그러니까 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안 간다 연락을 하니까 밑에서 이제 올라오신 거죠. 프론트 데스크 그분도 좀 감사하네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이슈가 있기는 했어요. 야, 근데 그런 게 다 있다니까. 네. 하고자 하면 다 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섹션인데 학생 때는 좀 컨셉추럴하게 많이 그렸어요. 네. 그래서 좀 요 소재는 그때 이제 내구성 강판을 이제 생각을 해서 위에서 이제 빛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밑에는 좀 어둑어둑하고 이 상업시설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요 2층 데크로 올라와서부터는 요 떨어지는 빛과 여기 이 정원에서의 냄새도 있을 수 있고요. 바람이 불었을 때 여기에 있는 풀들이 떨어지는 것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이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램프들을 돌아다니면서 요 정원을 향유하는 거죠. 좋네요. 그리고 모형을 만들 때도 그 도면과 마찬가지로 이게 모형이었구나. 전 이게 그 조형물 만드는 프로젝트인 줄 알았어요. 네, 요거는 제가 컨셉추럴하게 표현한 모형인데 계획하던 당시에 디자인을 하던 당시에 만들었던 모형이에요. 중간 모형인데 그 하나하나 이제 섹션들이 나뉘었을 때 요 정원들은 위치하고 있지만 이 주변에 이 램프들이나 뭐 이 램프의 두께도 밑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메스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개의 단면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데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 봤던 거거든요. 이 여러 단면들이 이제 합쳐지면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모형이었죠. 네. 그리고 요것도 그 당시에 이제 재료 스터디 같은 거를 하면서 만들었던 모형인데 그 내구성 강판 부분. 네, 그래서 이 철을 한번 그 철제상에 가가지고 요걸 이제 비타500 사드리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안 잘라줄 텐데. 네, 잘 안 잘라주시더라고요. 한 3번 가니까 이게 잘라주시더라고요. 귀여워하시면서. 그래서 그걸 잘라주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이제 녹슨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물을 뿌리고 이제 철수세미로 막 빡빡 문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진에선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좀 약간 스크래치도 굉장히 많고 녹이 슬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슬라브들을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 뭔가 되게 투명한 소재로 이렇게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가운데 정원도 뭔가 투명한 이런 유리의 소재가 빛이 투과되기도 하지만 이게 산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모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드로잉 전시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이미지들을 한데 담아서 이제 그렸던 거였어요. 또 큰 사이즈로 그리신 건가요? 근데 요것도 A1 세로 정도 사이즈의 그림이었고, 잘 그리시는구나. 네, 요거는 이제 물감으로 좀 칠해 본 거거든요. 뭔가 퍼져나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 가지고 물감으로 한번 칠해 봤고, 이 정원이 이렇게 펼쳐지면은 이 정원이 이 하늘에서 이제 빛이 떨어져 가지고 이 빛을 받아서 이 주변으로 퍼뜨려 나가는 거죠. 이런 빛들을 퍼뜨려 나가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좀 형상화 해봤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에서 요 정원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상상을 했고, 이 슬로프들을 걸어가면은 이 위에서 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밑에 이런 그림자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주는 느낌도 또 다를 수 있겠다. 왜냐면 밝은 분위기도 연출이 되지만 그 안에서 이 밝다라고 느껴지려면 이 어두운 부분이 분명 존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다음 프로젝트로는 이제 4학년 1학기인데, 요거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프 스튜디오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김효성이라는 친구랑 조근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당시에 같이 설계 스튜디오를 같이 썼고, 그 당시에 공동 작품으로 낸 것입니다. 농업도시인데 화성시 안녕동에 도시를 계획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안녕동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논밭이 펼쳐졌어요. 소똥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처음에는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처음에 떠올렸던 이미지는 그 농촌의 그 광활한 평지에 약간 그런 산맥처럼 보이는 뒤에 산들도 이렇게 보이고 했거든요. 그런 그 형상은 유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자연적인 요소들이 이제 도시에 얽혀 들어가야겠다. 약간 농업도시가 펼쳐져야겠다라는 뉘앙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요 우리나라의 그 도시화 진행 상태도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사이트 주변에 이제 인구 분포나 뭐 주변의 기반 시설들, 그리고 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산지, 산맥들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드로잉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저희 사이트인데,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네, 굉장히 크죠. 이제 도시 계획이기도 하니까. 사실 학교에서 요구를 했었던 거는 처음 그 조사 당시에는 이제 도시 계획 쪽으로 가고, 중간에 한번 끊어서 그 안에 건물을 하나를 설계하는 게 학교가 요구한 목표였었는데, 그때 스튜디오의 담당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저희의 그 조사 방식이 되게 재밌어 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셋이 계속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개별로 건물을 설계를 했고, 저희는 셋이서 도시 설계를 현재 이 논밭과 이 수로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사이트 주변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자연적인 요소들이나 이제 교통 상황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시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도시라고 해서 이제 녹지를 배제를 하는 건 아니고, 녹지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반 시설들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거였고요.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도 도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설계하든 주택을 설계하든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조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는 지식도 많이 없고 해서. 그래서 이 맨 처음 이미지에 그 자연적인 요소를 도시에다 끼워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그 자연적인 요소들을 건물 혹은 이 도시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해봤던 그 드로잉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용한다던가 이제 빛이나 바람을 이용을 해서 건물은 어떻게 지어져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농업 도시다 보니까 농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요거를 할 때는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사람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각각 재배 작물들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요구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리서치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들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자연적인 요소를 건물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그때 판단을 했었죠. 이런 식의 다이어그램은 뭐 어떤 걸 보고 참고해서 그리세요? 이때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듯 뭐 구글이나 뭐 검색해서? 핀터레스트 뭐 그런 데에서 검색을 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그 다음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반 시설들이 밀도에 따라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모듈로 묶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농업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뭉쳐서 지내시더라고요. 기반 시설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형태를 조금씩 달라지게 하고 그 안에 이제 코어가 끼어 들어가서 요 각각의 시설들을 원활하게 이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요 한 덩어리가 모듈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도 이런 모듈들이 위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어주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그린로드라는 길을 또 설계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녹지 느낌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요 이제 각각 프로그램에 맞게 잘게 잘라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트 전반에다가 이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적당하게 쪼개서 배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하나의 영역을 저희가 설정을 했었던 거죠. 걸어갔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거리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바운더리로 잡고 이 영역들을 묶어주기를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했던 그런 이 주변의 그런 산맥과 같은 그런 형상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고 이 하나의 그런 모듈 덩어리로 마을같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그런 마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마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중간은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린로드. 네, 그린로드가 이제 형성이 돼서 각각의 마을들을 이어주는 이거는 뭐 단순히 밑에 지하에 배수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위에 진짜 브릿지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과감하게 여백을 쓰시네요. 저도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었는데 이때는 근데 책자로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다 보니까 넘기면서는 이렇게 여백이 좀 있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봤죠. 그래서 요건 이제 평면도고요. 그 위에 층 평면도. 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전체 마스터 플랜. 옆에 건물들이랑 비교해보니까 규모 스케일이 엄청 크네요. 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하나의 마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요것만으로도 이 안에서도 웬만한 인프라는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했었던 거죠. 집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채가 모이면은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 섹션을 보시면 이제 뭐 다른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데 추후에 들었던 생각인데 에코코어라 그래가지고 이 농업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물을 저장해 둘 수도 있고 작물을 저장해 둘 수도 있고 뭐 혹은 단순히 그냥 지금 현대 농업 말고 좀 더 발달한 미래 산업의 그 농업에 그 전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발전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의 그런 모든 거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에코코어가 가운데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린로드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네. 뒤에다가. 이건 졸업 작품인가요? 네, 졸업 작품은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내려주진 않았고 5학년 2학기에 논문을 써야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5학년 1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방학 때부터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뭘 하면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한강 다리를 선택을 했어요.
한강 다리를 선택을 했었던 거는 항상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고 뷰도 굉장히 좋은데 한강공원도 진짜 발달했고 그 주변으로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 한강 다리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제대로 쓰여지지는 않는다. 물론 제대로 쓰이는 거는 교통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이는 장소로서. 향유하는 거는 없다. 커뮤니티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느껴서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한강다리에 무언가가 설치가 된다면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강다리의 본질은 역할은 강 건너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휴게소처럼 우주의 우주 정거장처럼 잠깐 들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은 다리를 건널 때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끝에 인프라를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콜라주 작업을 해봤고요. 처음에는 이 굉장히 많은 한강 다리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강 다리의 가장 중요한 교통량 이런 게 어디서 나와 있어요? 네, 요거 통계청에서 제가 그때 확인을 있을 했었던 것 법하다.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교통량을 확인을 하고 이 한강 다리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들의 인프라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활발한 곳에 좀 더 색깔이 짙은 곳을 내 그 사이트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마포대교를 선택을 했어요. 네, 마포대교를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지금 이런 물리적인 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한강 다리를 찾아볼 때 마포대교의 별명이 자살대교예요. 진짜요? 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가장 많은 다리가 마포대교더라고요. 그래서 마포대교를 가시면은 지금 현재는 그런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글귀를 적어놨어요. 특히나 이제 마포대교가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뭔가 커뮤니티가 열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하다면 그 안에서도는 안 좋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마포대교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 마포대교는 이제 여의도와 그 마포를 연결해주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요 주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제가 앞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 인프라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던 거죠. 데이터 조사에 되게 능하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제 자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특화가 되는 이제 금융 도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여지는 또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 색깔을 확실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여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서로 다르니까 이 중간점을 잡아줘야지 이 둘을 연결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케치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이 다리에서 어떤 식으로 이 다리를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뭐 어떤 한 덩어리가 달려서 여기 뭔가 하나의 장면을 설정을 해줘야겠다. 왜냐면 여기 이제 밤섬도 위치하고 있으니까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뷰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다리 중간에 이런 구조체를 달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다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놀면 어떠지?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빠지 놀러 가듯 수상 스키나 뭐 그런 것들을 즐길 수는 있지 않을까? 혹은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설정되기도 하고 이 앞에 있는 이 자연적인 이 섬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선착장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인프라들이 서로 어울려서 지금 하나의 그 여의도라는 지역을 만들어요. 여기는 마포라는 지역을 만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런 덩어리들을 설치해줌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가 조금이라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형태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램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강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이 루트가 한강변만 따라서 이제 걷는 게 아니라 다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램프도 설치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한강 다리에서 위에 달려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밑에 달려 있으면 또 느낌이 다르겠네. 왜냐면 우리가 지하철 타고는 다니면서 보는 풍경이랑 또 밑에서 보는 풍경은 다를 테니까, 혹은 이런 되게 이상한 구조체, 기념비적인 것들이 설치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덩어리들의 이제 위계도 설정을 하면서 달려야 좋을 것 같은 이런 위치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한번 자리를 잡아보기도 했고요. 이 다음에 가서는 요 덩어리들은 저는 하나의 오브제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서 마포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이 오브제 안에서 즐기는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서 이 마포대교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그런 장식품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되게 재밌는 형태로, 혹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그런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스터디를 했었던 거고,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기획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내부에 각각 그 오브제들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계획을 해봤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북카페 겸 이제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좀 구조체가 확실히 도드라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덩어리를 생각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다리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그 수영장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상스키를 타고 그런 하나의 그런 판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는 되게 이제 프라이빗한 장소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사우나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우나를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뭔가 한강 보면서 사우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공원을 이제 산책하는 사람들 혹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길이 계속 연장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둥글게 올라가면서 이제 전망대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이어갈 수도 있는 이벤트 공간, 이벤트 공간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념비적인 것들을 영상으로 쏴가지고 여기에서 미디어 아트를 펼칠 수도 있고, 그래피티를 통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혹은 이런 큰 광장에서 이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한강 다리의 그런 리니어한 특징을 살려서 이제 따라가면서 그 반대편에는 이제 갤러리까지 전시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도 이제 한강 다리를 각 섹션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들이 이제 놓여 있는데, 그 덩어리는 되게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소재로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도 이제 눈에 확 띄게. 낮이나 밤에도 굉장히 빛을 받았을 때 되게 이쁜 그런 오브제 형태감을 살려줄 수 있는 소재를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위아래 이제 다 달려있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다리의 모습은 아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투시도로 해서 첫 번째 그 공간인 라이브러리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수영을 할 수 있는 여기 그래서 수상택시도 뭐 여기까지도 이제 정착장이 서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우나. 네. 그래서 여기 배치돼서 여기 밤섬이랑 이 옆에 있는 한강 다리까지도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고, 전망대 둥글게 돌아가면서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있고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고, 그리고 여기는 갤러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모형도 한강 다리를 설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반짝이는 소재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게 최종 모형이죠? 네, 그렇죠. 졸업 전시에도 설치를 했던 모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더 이제 컨셉추럴한 모형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졸업 전시회 때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건데요. 한강 다리에 이제 키맵처럼 이런 덩어리들이 있고 이것들을 이어주는 뭐 어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슬로프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설정을 해두고 여기 밤섬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뷰는 이럴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이전에 보여줬던 뷰는 이 안의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뷰였잖아요. 그렇더라면 이게 오브제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주변에서 보이는 뷰는 어떨지.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그 빌딩에서 바라본 뷰도 있을 거고 수상 택시를 타고 가다가 바라보는 뷰도 있을 거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바라보는 뷰도 있을 거고 강 건너에서 바라보는 뷰. 그리고 요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철새 도래지잖아요. 밤섬이. 그래서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철새도 날아오면서 재밌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새들이 보는 뷰 이런 것들을 뭐 설정해서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1호제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개 더 있는데 네. 5년 전이면 기억이 좀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접 때 질문 어떤 거 받으셨는지.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었나요, 면접이? 자유롭진 않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중후한 자리이고요. 네. 제가 두 가지가 크게 기억에 남아요. 네. 물론 일단 처음에는 제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 끝나고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던지셨던 질문 첫 번째가 제 이력서에도 이제 적혀 있는데 제가 20살 때는 건축을 하지 않고 음악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흑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나 힙합 랩 쪽에 빠져 있어가지고 공연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력서에다가 제가 기재를 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처음에 하셨고,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기억에 남는 거는 좋아하는 건축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때 당시에는 순수하게 저 첫 번째는 알바로 시자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사나 세지마를 좋아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최근에 그때 딱 영국 여행을 다녀왔을 시점이었어요. 너무 그리고 헤더윅이 굉장히 맞아 한창 뜰 때였어가지고 요즘은 좀 헤더윅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하신 게 그럼 승윤상 선생님은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딱 물어보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승윤상 선생님도 좋아하죠. 저는 해외 물어보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죠. 그때 만약에 그때 승유산 선생님이었다고 한다면 네.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뭐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면접 때 그렇게 질문을 다 승유 선생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텐데 제가 너무 그때 솔직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왜 붙은 거로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 뭐 본부장님이라든지 수장님이라든지 와가지고 너 면접 때 이런 게 좋았다라든지 1호제에서 요구를 하는 혹은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호제 들어갔다가 금방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짜요? 안 맞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계속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런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실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에 좀 제가 부합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뭐 소장님들이랑 뭐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이후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분들 봐도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나? 신기하다. 어울리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로제는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랑 되게 맞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분위기의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나. 이로제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30명 정도 돼요. 거기에서 좀 더 많을 때도 있고. 근데 이로제가 제 학교 다닐 때 규모가 되게 큰 곳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한 100명 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정도 규모일 줄 몰랐어요. 들어가고 나서 알게 되었던 거고. 진짜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을 텐데.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맞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바쁜 적도 있기는 하지만 되게 재밌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이로제를 아뜰리에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아틀리에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승효상 선생님께서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큰 펌이나 아틀리에와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게 간단하게는 이제 이로제 같이 이제 작가주의를 갖고서 하나의 목소리로 이제 계속 건축 활동을 하는 그런 집단은 인원수, 규모에 상관없이 그런 곳은 아틀리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OMA가 될 수도 있고 자하 하디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분들이 계신데 그 사무실은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도 어쨌든 한 가지 그 사무실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틀리에라고 불러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네. 전 사실 아틀리에를 규모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 10명, 7명 한 이 정도 이내가 아틀리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게 치면 시스템랩, 아이아크 이런 것도 아틀리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로제 같은 이런 아틀리에를 준비하는 건축학도들한테 후배들일 겁니다. 네.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그 건축을 전공하지 않는 분에게도 똑같이 제 후배들이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되게 자기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게 뭐고 하고 있는 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즐겁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판단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되게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삶이 다 다른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요거는 이제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께서 혹은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지금은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이러면서 이제 내 삶을 내 스스로 재단하지 말고 네. 자유롭게 네.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네.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뭔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내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를 막 900점을 맞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요구를 해서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면은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나한테 박수 쳐줄 거니까 나는 900점을 맞을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그 회사에 들어가도 잘 맞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토익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만약에 이 회사라면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내가 원하는 게 그리는 거라면 토익 공부를 하는 것보단 그림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보여주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 얘기구나. 그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 야,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따 또 오프 스튜디오 이따 또 인터뷰가 이어지긴 하겠지만은 나중에 또 인터뷰할 거리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와서 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